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경영학의 김성덕 교수입니다. 자, 우리 수업이 조금 진행되는 요즘 시점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경영학 잘 이해되세요? 어렵습니까?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블렌디드로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플립드 러닝으로 한 수업은 먼저 조금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본 수업을 하는 어떤 수업의 특성이 있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경영관리사와 연동되는 또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습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자격 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연동할 것이냐, 이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고객들, 또 우리 수험생, 우리가 수업을 듣는 수강생 아이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포츠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아주 많을 거거든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하는 방법, 방향성이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이 생길 텐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스포츠 경영 전략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혹은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보면 스포츠도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중에 특정 어떤 강점, 시장 안에서의 특성, 또 기회를 포착해서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그걸 이름하여 이제 PEST, 우리가 Politics, 그 다음에 에코노미, 그 다음에 소사이실리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우리가 수합 분석이라고 하는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런 연동된 분석을 또 해볼 거고요. 또 아니면 해봤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3C, 커스터머, 그 다음에 컴퍼니, 그 다음에 경쟁자, 컴페디터 이런 3C 분석도 가능할 거고요. 자,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BCG 매트릭스라는 경영 전략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두에 영어를 좀 많이 쓰고 용어를 많이 생소한 용어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뒤에 이어서 따라오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경영 전략을 토대로 여러분의 개인 브랜딩 전략도 추정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요. 오늘은 그 앞선 경영 전략, 전략의 어떤 활용 방안, 실습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많이 통용되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분석 방법을 썼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혹은 분석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어떤 차별의 전략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또 가장 많이 경영학에서 얘기되고 또 스포츠 경영관리사의 주요 단골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업 구조에 따른 BCG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구조 이 분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 구조란 기업이나 조직이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구성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업 구조 분석이란 결국 사업부들의 기업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에 대한 평가 이외에 이를 바탕으로 한 각 사업부의 상황에 적합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환경 위험과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여 이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잠재 능력, 포텐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죠. 1972년, 오래된 혹은 전통이 있는 매우 유의미한 그런 전략인데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요청에 따라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하여 우리는 그거를 BCG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의 성장, 점유, 매트릭스에 의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시장, 성장과 점유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 안에 있는 사업부가 시장에서의 얼마만큼의 성장률,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토대로 해서 향후 시장에서 더 나은 성장, 더 나은 포지셔닝, 혹은 향후 시장에서의 가치가 없어서 철수해야 되냐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여기 뭐 한국 야구 연맹의 예, 뭐 땡땡 스포츠센터의 예, 땡땡 유소년 클럽의 예라고 해서 사업 구조라는 것이 야구에서도 흔히 얘기해서 간중을 유치하는 사업단이 있고요. 중계권 사업단이 있어요. 또 이 중계권 사업단은 방송 사업단과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슨 한국 야쿠르트, 무슨 2022년 신한은행 뭐 이런 그 타이틀 스폰서, 우리 프로리그 같은 경우는 프로 배구, 프로 야구, 프로 농구, 프로 축구, 뭐 현대 오일뱅크패 뭐 이런 식으로 공식 타이틀 스폰서가 있거든요. 결국 이 스폰서들에 의해서 많은 자금이 리그로 들어오게 되고, 리그로 들어온 자금은 다시 관중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환원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A라는 하나의 기업이 A-1, A-2, A-3 혹은 A-4라는 사업부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부에서 시장에서 A1, A2, A3, A4 시장의 성장률 혹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떤 현황을 파악하여서 포트폴리오 무슨 의미죠?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이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스포츠 센터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혹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혹은 여러분이 이용해 봤던, 혹은 여러분이 대충 어떤 이유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수영 사업부가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헬스 뭐 이런 쪽이 또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무슨 생활지원센터에서 문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두 개는 뭐 건강 케어, 이쪽은 뭐 생활 지원, 사회 지원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영역과 같이 사업부를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라고 들었을 때도 풋살, 농구 뭐 이런 어떤 교육팀이 있는가 하면 계절을 활용하는 스노우 스키, 스노우보드, 뭐 수상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이 또 사업 영역으로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즉 하나의 기업이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 구조에 따른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는 의미에서 BCG 매트릭스는 매우 유효한,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의 BCG, 또 경영관리사의 주요 단골 문항으로 나오는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포트폴리오 전략, 원래는 이제 주식에서 여러 종목에 걸쳐 분산 투자하자, 오타입니다.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았을 때 이 바구니가 성장률이 높으면 매우 좋지만, 반대로 바구니가 성장률이 낮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란이 10개가 있다면 3개, 3개, 4개 등으로 분산 투자하여서 적정한 수익을 내는가 동시에, 그렇죠, 손실을 봤을 때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의 위험을 분석해서 이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업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죠. 이런 포트폴리오의 특성이 있는데요. 먼저 다사업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전략이죠. 왜냐하면 A 사업체가 하나만 팔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밥집에서 국밥만 계속 팔면 포트폴리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커피 전문점이 커피만 계속 팔고 있다면 흔히 얘기해서 포트폴리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까 종합 스포츠 센터라던가 유소년 클럽에서도 하위의 분야를 이야기한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사업 단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앞서 분산 투자, 계란을 한 곳에 담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리고 장래의 사업을 판단하여 시너지 효과를 세우기 위한 전략에 의한 것이다. 즉,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향후,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잠재 가치를 해석해서 투자의 맥락을 이해하는 포트폴리오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한 어떤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럴 일렉트릭가 1972년에 의뢰한 것에 의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여 BCG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시장의 점유율과 시장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사업부를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분석 툴을 말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을 균형화하는 것인데요. 보이시는 그림과처럼 별이 있고요. 물음표가 있고, 이거 소인가요? 뭔가요? 네, 강아지입니다. 개고요. 소죠. 근데 정확하게는 캐시카우라고 해서 젖소, 현금 젖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축은 이러합니다. 4사분면으로 구분하였을 때 X축과 Y축을 구분한다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상대적 시장 성장률을 토대로 해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 스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별을 단다, 학교를 갔다 온다, 이거 나쁜 거지만 대부분 우리가 스타라는 별은 좋은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아요. 시장에서 점유율도 높고 게다가 시장에서 성장률도 높게 기대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액의 현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현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용 투자도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의 영역이 있고요. 반면에 시장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굉장히 점유한 게 높아요. 이럴 경우에는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많은 수익을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언제까지 그런 부분을 할지는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지만 재투자를 감소하고 거액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젖소 이렇게 갖고 캐시카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반대로요.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낮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금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스천 마크라고 하는데요. 물음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로 이 강아지 영역, 개 영역으로 갑니다. 이것은 시장의 점유율도 낮고요. 시장 성장률도 낮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물음표 영역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줌으로써 캐시카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개의 영역은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에 했었던 사업부를 철수하거나 어떤 투자를 회수하거나 이런 전략들을 쓰입니다. 또 반대로 캐시카우,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 캐시카우에서는 많은 현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감히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에어로빅스 이제 안 하죠,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로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에어로빅스 하면 떠오르시는 게 그 젊은 여성들이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머리에 띠들르고 음악에 맞춰서 했었던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요즘 안 하죠. 예, 뭐 제일 많이 한다는 게 요즘 이제 요가와 필라테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에서 하는 이제 여자분들 하는 그런 체조 이런 어떤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캐스천 마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하나의 운동 종목을 토대로 여성 전용 피트니스 시장을 토대로도 그런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뭐 최근에 MZ 세대한테 종목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테니스라던가 캠핑이라던가 카약 아니 카약이 맞나요? 네, 네, 서핑보드 이런 것들이 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런 영역일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축구 이제 축구 남자들이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접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접근은 종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기 여부로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사실 BCG 매트릭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 구조에서 다사업구범 사업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론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BCG 매트릭스 이 모형의 핵심적인 이것도 못하네요. 두 요소인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 상대적인 매력도겠죠. 그리고 상대적인 경쟁 능력을 통해서 각 사업 단위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균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고요. 뭐 소위 얘기해서 경영관리사라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죠. 다음 중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을 말하는가? 혹은 스타 영역에 해당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로 특성과 전략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앞선 4사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 영역은 점유율과 성장률이 둘 다 높죠. 그러면요. 점유율은 높지만 성장률은 애매하고 낮다라는 게 아니에요. 애매하거나 보통이거나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것은요. 성장률은 높지만 점유율은 낮죠. 애매한 거죠. 얘는요. 점유율과 성장률 자체가 낮죠. 따라서 BCG 매트릭스에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기본 지식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스타 영역은 캐시카우로 만들어줘야지 성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현금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 전략, 증대 전략을 써야 되고요. 많은 현금 소비뿐만 아니라 많은 현금을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향후 주력이 되려면 캐시카우로 가야 되고요. 높은 자금 수요, 즉 캐시카우 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거나 기술을 만들다던가 시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반면 캐시카우, 현금 젖소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낮은 시장 성장률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전략들이 조금 섞이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요? 첫 번째가 되는 게 캐시카우는 유지 전략, 스타 같은 경우는 증대 전략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다시 캐시카우 같은 경우는 경쟁자, 투자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특성이 있고요. 기업의 전략상 가장 유리한 위치의 사업부다. 자, 견고한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 바탕 현금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삼성에서 갤럭시 폰 그쵸?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예를 들면 갤럭시 라인이 있고 갤럭시 노트 9이 있고 이제 여기서 뭐 G 플립 라인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스타 영역으로 가죠. 현금을 많이 창출하지만 비용도 많이 쓰는 거죠. 반대로 기존의 전통적인 갤럭시 라인이라든가 갤럭시 노트 라인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미 갤럭시 뭐 S1부터 S 몇 가지 나왔죠? 21 그런가요? 갤럭시 노트도 마찬가지. 이미 투자한 비용 대비 상당수의 현금을 뽑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캐스천 마크가 LG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과연 LG 휴대폰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했다가 결국은 LG 휴대폰 개가 됐어요. 이거 LG에서 들으면 화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못했기 때문에 LG는 과감하게 철수를 합니다. 대신 LG는 그 전자에 있었던 어떤 기존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차라던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새로운 그렇습니다. 스타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스포츠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충분하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종합센터라던가 유소년 클럽이라던가 이런 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매우 유효하다. 당장은 뭐 딱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 나아갈 조직에서 이해하시면 좋은 의미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이제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이 물음표 영역은요. 스타의 위치로 가야 성공하다. 왜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면 고가가 들어가요. 근데 시장 점유율만 높으면 고가가 들어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증대 전략을 필 수 있겠죠. 이래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증대를 할 수 없다. 아무리 돈을 넣어줬는데도 스타로 넘어가지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수 전략을 고민하는 거죠. 철수하기 전에 이것을 수확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시도하는 제품 주로 나타난다. 성공 실패의 징후. 그러니까 신제품이 출시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시장 점유율 확장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현금 창출이 낮은 특성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개 영역인데요. 투자금을 회수하는 매각하고 사업을 정리하는 부분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축소 전략, 철수 전략.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영역에서 전략들을 증대 전략, 유지 전략, 여기가 이제 증대와 철수가 같이 쓰는 거고요. 여기는 철수 전략.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이 네 개의 영역에 대해서 머릿속에 포지셔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한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BCG 매트리스 사업 전략은 BCG 상의 사업 유형별 전략 방향과 재무 특성을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별은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장을 추구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젖소는 성장보다는 유지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음표는 성장을 추구할 수도 있고 수확, 철수할 수 있습니다. 개는 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성을 봤을 때 별하고 젖소는 고수익을 낼 수 있거나 물음표하고 개는 없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개는 낮거나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철수하겠죠. 그래서 투자의 필요성에서는 철수하는 거고요. 순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철수를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별 젖소는 상대적으로 쉽죠. 왜냐하면 별하고 젖소는 전략 방향이 유지하고 수익을 나타내고 투자의 필요성은 별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해야 되고 젖소는 투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하지만 젖소는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순현금 흐름, 현금의 흐름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고 별은요, 현금 흐름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이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돼요. 왜요? 이렇게 해야지 젖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음표 영역도 보시면 성장을 추구하면 결국 이 물음표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현금이 되죠. 다시 별이 돼서 어떻게 돼요? 젖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음표 영역에서 투자를 회수했어요. 그러면 사실 물음표 영역이지만 개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철수한 사업에 대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그래서 플러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만 알고 계신다면 BCG상의 전략 방향과 재무 특성의 이 표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이 표를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지간한 어떤 질이라던가 어지간한 내용은 다 소화할 수 있을 뿐더러 충분히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현금 흐름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투자에 의해서 들어온 현금과 나가는 현금의 차이를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G 매트릭스 조금 어려움이 있나요? 자, 이런 BCG 매트릭스를 토대로 해서 궁극적으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살짝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BCG 매트릭스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이 BCG 매트릭스에 대한 전략 방향과 재무 특성이라는 이 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설명한 BCG 매트릭스와 연동해서 기업의 성장 전략을 이야기할 것인데요. 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한 BCG 매트릭스 1972년 제너럴 일렉트리가 요청한 것이죠. 왜요?
수익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기업의 생존을 가장 원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업이 생존을 해야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이끌어낸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그 대표적인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할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좀 어렵지만 앤소프가 제시한 시장의 매트릭스 모델을 통해서 접근하는 네 가지 유형입니다. 즉, 제품과 시장의 두 가지 변수를 각각의 기존 제품과 신제품, 또 기존 시장과 신시장으로 구분하여 지금처럼 이 그림처럼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으로 넣었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 침투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기존 시장에다가 신제품을 넣으면 제품을 개발했다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기존 제품을 신시장에 넣었을 때는 시장을 개발했다고 얘기하고요. 신제품을 신시장에 넣었을 때 우리가 이를 다각화 전략으로 합니다. 엔소프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보시면 아시죠? 이쪽의 축은 뭡니까? 바로 이 시장이라는 것과 또 이쪽의 축은 제품이라는 것을 모델로 하여서요,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선택 방법이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해서 뭐 이렇게 시장 침투, 제품 개발, 시장 개발, 다각화 전략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제품 시장 분야에서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장과 제품을 구분하여서 무슨 전략이라고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기업 성장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시장 침투 전략인데요. 말 그대로 시장 침투 전략 아까 뭐 했어요? 뭘 해야 되는 거죠? 기존의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하는 거예요.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다가 시장 점유율을 증대하기 위하니까 A라는 제품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이만한 게 있어. 근데 여기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다 많아. 근데 얘가 여기에 침입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가격 인하라던가 프로모션이라던가 뭐 경쟁자와 대응을 야기한다던가 이런 정보를 쓰죠. 그러니까 뭐 자사의 제품을 소비자를 하여금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전략, 경쟁사를 하여금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이끌어내는 어떤 광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에 침투하는 어떤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침투 전략, 기본이 기존 제품에서 기존 시장을 갖고 하는 부분이다. 이야기 되시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무슨 전략이 있겠습니까? 짜잔. 자, 신시장 개척 전략. 뭐 신이 아니어도요.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있겠죠.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내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던 A라는 물건이 B라는 해외 시장에 갔더니 팔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국내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기에는 질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들, 국내 기후에 안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더운 나라에 갔더니 그 기후에 맞는 제품이라던가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소득이라던가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아직은 조금 낮은 경우에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새로운 잠재 시장을 개척한다. 기존 제품을 갖고 새로운 시장. 예를 들면 네, 베이킹 소다는 원래는 음식을 쓰는 건데 냉장고 탈취를 쓴다던가. 자, 도수 치료는 원래는 물리 치료의 한 어떤 영역인데 트레이닝에서 수비요법, 뭐 핸드메이드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사지 등을 통해서 촉진하는 하나의 운동 메서드로 넘어가는 특성이 있겠지요. 또 새로운 교수님 좀 전에 얘기했던 기존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전략. 뭐 지금 중고차, 우리나라 중고차가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잘 굴러다녀요. 해외여행 가본 친구도 알겠지만, 너무 반가운 차들이 돌아다녀요. 이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제품 개척이죠. 신제품. 이것은 맞습니다. 동일한 시장인데요. 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디자인 변경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아이폰 시리즈, 아이폰 끊임없이 뭐 지금 12 나오고 뭐 나오죠. 그래서 갤럭시 뭐 Z 플립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파생되고 또
여러분 노트북이 계속 진화돼서 막 엄청 가볍게 1kg 언더로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기존 시장에서 제품을 개척하는, 여기 뭐 핸드폰의 기능 향상인데, 자 그렇다면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서 소비자 인식, 자, 수영복, 육상복, 전신 수영복, 전신 육상복, 또 뭐가 있겠습니까? 피트니스 시장에서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에어로빅 더 이상 안 하고요. 필라테스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플라잉 요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운동 방법으로 우리 여성 소비자한테 어필하는 거죠. 새로운 제품이죠. 우리 스포츠 같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또 뭐 워크맨에서 CD 플레이어, MP3 뭐 이런 옛날 어떤 방법의 제품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다각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사업과 즉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견하는 것. 즉 회사의 장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카메라 제조에서였던 스캐너가 시장에 진출해서 삼성 파브라는 모니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카세트 테이프 제조에서 테이프가 보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떤 뭐 3M이 됐다는 것들. 키카, 축구화를 만드는 회사가 축구화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안 되니까 축구와 관련된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가 됐다라던가. 또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 뭐 SK텔레콤은 선경이라는 SKC에서 넘어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키카 예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프로스펙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상표인데요. 옛날 아저씨들 제 나이 또래 다 아는데 이게 이제 50이라는 전두환 정권에 도와주지 않아서 국제 상사라는 건데, 그때 정권이 돈을 내라 그랬는데 돈을 안 내니까 정권에서 이 회사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나이키보다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마크를 바꿔서 중장년층에게 다시 제시시키는 어떤 운동화, 워킹화로 바뀌었어요. 다각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CG 매트릭스를 시작으로 해서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또 기업이 제품과 시장이라는 것을 토대로 어떤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또 부족한 것은 또 다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